예를 들어 내가 디저트 카페를 오픈하려고 한다. 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입지를 정했다라고 하면 우리 동네에서 진짜 잘 되는 가게는 뭘 팔고 왜 손님이 좋아하는지를 하루 종일 가보기도 하고요. A라는 브랜드가 잘 되면 그 잘 되는 브랜드의 고객층과 우리 동네 고객층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프차 창업상담소의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든입니다. 오늘도 예비 창업자분의 고민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 100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집 주변에서 디저트 카페를 창업하고 싶은데 비용부터 특히 상권 분석까지 기초 지식이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몰라서 문의드려요. 또한 디저트 카페는 일반 카페와 어울리는 상권이 다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디저트 카페와 일반 카페 이 차이가 뭔지 좀 궁금해요. 명확히 정의되어 있진 않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디저트 카페는 매장 내에서 예를 들어 와플이면 와플, 마카롱이면 마카롱, 디저트를 좀 직접 조리해서 음료 메뉴보다 디저트에 좀 강점을 가진 브랜드들을 디저트 카페라고 칭하고요. 일반 카페는 이제 반대로 음료군이 조금 더 강점인 브랜드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친숙히 봤던 브랜드라고 하면 일반 카페 형태는 메가커피 같은 형태일 것 같고요. 디저트 카페는 뭐 디저트 3구 이런 데들. 근데 투썸 플레이스를 명확히 디저트 카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KU 디저트의 강점이 있는 브랜드라 투썸 플레이스도 어떻게 보면 디저트 카페라고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반인들이 딱 봤을 때는 디저트 카페다 아니다를 알 수 있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네. 디저트의 강점이 있고 직접 디저트를 조리하는 형태의 카페가 디저트 카페일 것 같아요. 초보자들이 창업 정보를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일단은 창업을 할 때는 저는 아이템과 입지만 잘 고르면 절반은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초보 창업자라고 하면 어디에 할지 먼저 좀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예산과 주거지를 고려한 입지를 선택하고 그 입지에 맞는 브랜드를 선택하면 범위를 좁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상가 임대차 조건을 제외한 창업 비용을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네. 네이버에 마이프차. 마이프차를 검색하시면 일단은 마이프차 이렇게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요. 카테고리라는 탭에 들어가면요. 여기에 제과제빵 또는 디저트 전문 브랜드들을 모아놓은 카테고리별 업종을 보실 수 있어요. 카테고리가 따로 있군요. 네네. 그럼 제가 디저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보면 위에 좀 추천 브랜드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디저트 브랜드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비용이 한 예를 들어 5천에서 한 7천 정도다라고 네. 하면 그러면 여기 필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프차 TV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창업을 할 때 정보 공개서에 나와 있는 비용보다는 조금 더 오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비용을 고려해야 된다. 맞아요. 내 예산의 한 20-30% 정도를 대출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야 되니, 여기는 5천만 원 이하에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창업 비용이 5천 이하하고 보면 44개의 브랜드가 나오는데요. 스프링캔, 캔 포장하는 카페라든지 와플, 요거트 등의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 브랜드 중에 우리 상권과 잘 맞을 게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를 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순이 앞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대표 메뉴가 나오네요. 네. 생크림 와플, 샌드위치 등이 나오고, 이렇게 인테리어라든지 원가 요리라든지 주변 인프라 등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인테리어나 메뉴 사진만 봤을 때 이 브랜드를 소비해보지 않더라도 우리 동네에 잘 되는 카페와 좀 유사한 컨셉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동네에서 좀 잘 되는 게 아무래도 그거와 비슷한 게 좀 잘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디저트 카페를 오픈하려고 한다. 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입지를 정했다라고 하면 우리 동네에서 진짜 잘 되는 가게는 뭘 팔고 왜 손님이 좋아하는지를 하루 종일 가보기도 하고요. 반대로 또 안 되는 가게는 왜 안 되는지도 좀 탐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든만의 그 표현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생각하는 창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 집은 뭘 많이 팔지? 그 집은 장사가 왜 잘 되지를 고객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실책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홍대에 갔는데 다순이 앞플이 막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과연 다순이 앞플을 소비하는 고객층이 우리 동네에도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홍대 가보면 막 포토이즘, 인생 네컷 이런 데 줄을 서서 사진을 다 잘 찍더라고요. 되죠. 연예인이 있나 막 들여다봤어. 아무도 없어. 네네. 사진 찍으려고 줄 서는 건데 그걸 그냥 우리 동네에 들여온다고 해서 잘 되냐? 그건 또 아닐 수 있다. 맞아요. 인생 네컷에 손님들이 보면 보통 이제 10대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 예를 들어 저희 동네는 이제 우이동이거든요. 저희 동네는 되게 이렇게 공기 좋고 네. MT촌. 막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 유동인구는 꽤 돼요. 근데 여기 인생 네컷을 차린다?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A라는 브랜드가 잘 되면 그 잘 되는 브랜드의 고객층과 우리 동네 고객층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현장에서 직접
가봐야 아는 정보들인 거잖아요. 네네. 마이프차에서 또 좋은 브랜드를 판단하는 다른 정보들도 볼 수 있나요? 일단 1차적으로 마이프차에서 우리 상권과 맞을지를 1차 판단을 하면 이제 조금 더 이 브랜드에 대한 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찾아보면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가맹사업 현황이라는 탭을 클릭하시면 돼요. 지금 가맹사업 현황에 제가 들어와 보면 좋다고 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청솔로구라는 브랜드를 보면 가맹점 증가 추이 19년부터 이렇게 매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죠. 긍정. 가맹점 계약 현황. 마찬가지로 계약이 계속 되니까 매장이 생기고 있으니까 이것도 긍정적인 요소일 것 같고요. 폐점률을 봤을 때는 2019년과 2020년도에는 좀 폐점이 있었지만 21년도에는 폐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살짝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뭐 심각할 정도로 폐점률이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왜냐면 어깨 평균 정도 된다. 왜냐면 여기가 매장 수가 60개니까 두세 개만 없어지더라도 폐점률이 좀 높게 보일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되고, 가맹점 평균 매출액 또한 19년 대비 20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브랜드를 판단하면 돼요. 여기 마이프차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뭐 저희가 임의로 뭔가 작성을 한 게 아니고 이 브랜드들이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좀 보기 좋게 그래프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자료들을 보시고 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입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네네. 입지를 분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비 창업자들이 또 상권을 분석하는 좋은 방법이 또 있죠. 내가 오픈한 지역을 잘 알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주변에 반경 500m의 아파트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단지가 몇 개가 있냐? 몇 세대인지 아세요? 500m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 알고 창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 숨은 고객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 좋은데,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상권 정보라는 탭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흥배 105동을 이렇게 클릭하면, 105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서울대학교 그 분캠이 있는 신도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인천 근처. 네네네. 그럼 먼저 배우 세대를 클릭하고, 제가 여기 예를 들어 우리은행 근처에 매장을 오픈한다고 해볼게요. 네. 우리은행을 클릭하고 반경 예를 들어 500m 안에 얼마나 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500m를 클릭하면 반경 안에 아파트, 오피스텔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11,000세대. 그쵸. 500m 내에 아파트가 6,000세대, 오피스텔이 5,000세대면, 오피스텔이 5,000세대면 정말 많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 좀 배달 좀 시키고 좀 1인 가구, 좀 소인 가구가 좀 많겠네, 이런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고, 조금 더 넓혀서 1km 넓히면 우리 매장에 배달을 시킬 수 있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좀 사람들을 봐볼게요. 그러면 1km 했을 때는 아파트는 13,000세대, 오피스텔은 7,000세대, 단독주택은 한 이 정도 보이는데, 보니까 이쪽에 좀 오피스텔이 많이 몰려 있네요. 뭐 예를 들면 1km 안에 배우 세대가 몇만 세대 정도 되면은 뭐 적정하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긴 한데, 네. 어찌됐건 반경 내에 많은 세대가 있을수록 유리한 점이 있고, 1km 내에 2만 세대 정도면 저는 지방 도시치고는 낮은 세대 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도시다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마이프차 TV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네. 주변에 잘 되는 가게들을 좀 찾아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어디 가게가 많은지 뭐지 이런 것들 좀 찾기 어려우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여기 카페 디저트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요, 이쪽에 있는 카페 디저트 브랜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 확실히 많이 있네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쭉 봤을 때는 조금 커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브랜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서 디저트 카페 중에 잘 되는 매장이 어디 있는지를 좀 찾아보고 경쟁점 파악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디저트 카페가 지금 많이 없다는 건 기회가 있다는 걸 수도 있고 그게 없는 이유가 있을 수 있는 맞아요. 거죠. 수요가 없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스타벅스도 막 2개씩 있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아마 오피스가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고 디저트는 좀 엉덩이를 붙이고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상권에서 유리한데 그런 것 때문에 스벅이 2개가 있고 저가 커피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실제로는 상권 분석으로 절반 정도를 파악하고 실제 현장에서 좀 확인해야 되는 정보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해볼 수 있는 게 여기 업종 추천이 있어요. 업종 추천을 누르면 행정동 단위로 추천하는 업종이 나오거든요. 제가 105 이동을 이렇게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105 이동은 패스트푸드, 편의점, 일식, 제과제빵, 한식류가 분석 결과 좀 추천하는 업종이라고 하네요. 그럼 뭘 근거로 추천을 여기 해주는 보면 거예요? 클릭해보면 네. 105 이동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서 1년 동안 좀 잘 될 것 같은 브랜드들을 좁혀가는 그런 거예요. 한 5년 정도의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앞으로- 브랜드가 잘 될 것 같다. 근데 아까 디저트는 제가 보니까 아까 뭐 79 파운야드, 뭐 다순이 와플, 코코 호두 등의 디저트를 좀
좀 중점으로 하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뚜레쥬르 말고는 베이커리 브랜드는 딱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여기서 딱 제과제빵 쪽을 좀 추천을 한 거 봤을 때 디저트 쪽보다 제과제빵 쪽도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과제빵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면 제과제빵 브랜드들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한 페이지로 전환이 되고 그럼 여기서 필터 삭감랑 마찬가지로 5천만 원 이렇게 클릭하고 40개 브랜드를 보면 제과제빵 브랜드들이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럼 IM 도넛이나 명란 시대 쌀 핫도그. 네네네. 뭐 시간을 시간을 들이다 들이다. 뭐. 네, 여기가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장에 가서 파악했던 이 상권 데이터들이 유효한지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돼 있으면 여러분들 뭐 손품을 좀 파시는 것도 네네. 여러분들 창업 성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그럼 시흥 105세 사는 30대 중반 여성분에게 우리가 창업을 준비한다면 어떤 정보들을 확인하고 어떤 기능들을 쓰면 될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분에게 좀 한마디로 또 추가적으로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10,000개가 넘어갔다고 해요.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소비자로서 내가 카페 브랜드를 막 100개, 1000개씩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내가 모르는 브랜드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마이프차와 같은 플랫폼을 통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의 비주얼들이나 가맹사업 현황들을 확인을 하고 그 브랜드가 이 상권에 유효할지를 좀 잘 탐색해봐서 최종 선택하면 되게 좀 조금 더 성공 높은 창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상담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또 여러분들 창업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 링크 통해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음 고민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